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보시는 대로 제가 지난번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요 좀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모기와의 전쟁,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이언스의 표지예요. 저게 사진인 거죠? 그렇죠, 사진이죠.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테이킹 에임이라고 그러고요. 모기를 컨트롤하는 새로운 과학이다 이렇게 했죠. 세균을 이용해서 모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1년에 모기에 의해서 몇 명이 죽는지 아시나요? 모기가 옮기는 병 때문에 네, 그렇죠. 말라리아로 굉장히 많이 죽으니까 100만 단위. 그렇죠. 최소한 80만에서 빌 게이츠 멀린다 재단에서는 한 200만까지도 보고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바로 모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모기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고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죽이죠. 그게 말라리아, 황열, 댕기, 몇 년 전에 지카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게 이제 말라리아지 않습니까? 말라리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말이 이제 나쁜이란 뜻이고요. 아리아가 공기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세균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병이 일어난다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습지라든지 나쁜 공기에 의해서 미야지마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잔재가 저기 남아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 말라리아가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그러죠. 세균은 아니고 플라스모디움이라고 하는 원생생물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을 일으킨 게 한 5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가장 위험한 게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름이라고 해서 열대열 원충, 그리고 3일열 원충, 4일열 원충,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하게 병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말라리아가. 그게 바로 저 3일열 원충입니다. 주로 전방지대에 많이 나오죠. 네. 열대열 원충은 다행히 없고 대신에 3일열 원충은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아서 사실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고 열대열 원충은 사실은 많이 죽죠. 열대열 원충이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는 혹시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덥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요즘에 더워지면 외국에서 걸린 사람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올 수가 있다는 올 수 얘기네. 있다는 얘기죠. 아, 예전에는 의과대학에서도 기생충학교실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열대의학교실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정말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말라리아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라리아가 고대부터 많은 사람을 죽였고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투탕카멘 유명한 황금관이죠. 아마 말라리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말라리아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한 게 이제 체사레 보르자라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는데 모델이 된 사람이 체사레 보르자인데 체사레 보르자가 아버지가 교황이었는데 그 사생아였죠. 교황이 옛날에 많았나 봐요. 공공연히 아들이라고 했고 그 힘을 믿고 당신 이탈리아가 여러 국가로 돼 있었으니까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 체사레 보르자인데 그 힘이 사실은 아빠한테서 온 거죠. 로마가 당시는 습지가 있던 데였고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지역이었는데 교황이 말라리아로 죽어요. 체사레 보르자도 말라리아에 걸렸고 용케 살아나지만 힘을 잃고 전투에 져서 죽고 맙니다. 체사레 보르자도 말라리아에 의해서 희생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올리버 크로멜은 이제 크롬웰 장군. 그렇죠. 찰스 1세를 안두대 세워서 쫓아냈다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다가 했는데 저분도 이제 말라리아로 죽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정말 그 당대에 막강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모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에 로마가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지 교황 중에도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여럿 있다 그럽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게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에 많았던 건데 스페인이 점령하고 많은 노예들을 데려가면서 말라리아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죠. 똑같이 넘어간 게 황열병이지 않습니까? 노랗게 되는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에 의한 거지만 황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지카나 댕기도 사실은 같은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이 황열병이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들을 데리고 오면서 넘어왔는데 전혀 면역력이 없던 백인 노예들도 당시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죽으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많은 노예들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데려오게 되는 저렇게 그 노예선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저기 사람들이 그냥 겹쳐져서 놀 자리에 거의 뭐 짐처럼 실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저기서 뭐 한 3분의 1이 죽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데려가서 노예 무역을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랑 황열이 노예 무역이라든지 노예들을 더 많이 이쪽으로 가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그 병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당시 동유럽 같은 데서 백인 노예들을 많이 데려왔지만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랑 황열에 막 쓰러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노예들을 데려오는 원인이 됐던 게 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황열이라고
확렬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흔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했을 당시에는 독립선언문 낭독했던 데도 그렇고 필라델피아지 않습니까? 거기를 수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에 아뿔싸 1793년에 화열병이 창궐을 해요. 창궐을 해서 5천 명이 죽고요. 수만 명이 막 대피를 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렬이 아니었으면 지금 수도가 필라델피아. 예, 그럴 가능성도 있던 거죠. 그래서 워싱턴 DC 황무지였던 아무것도 없던데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수도가 되었다.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놨으면 상당히 큰 요인이 된 큰 거죠. 요인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파나마 운하 건설하는데도 황열 때문에 프랑스가 원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건설을 성공한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뚫겠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지형도 힘들었지만 수에즈 운하보다는 힘들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황열에 쓰러지고 그러는 바람에 실패하고 손들고 가버리고 미국이 대신 저거를 주게 되었던 거죠. 저기 사업권을. 그래서 황열 팀을 꾸려가지고 저쪽에 보내가지고 지금 미국의 최대 군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 월터 리드 군병원이지 않습니까? 월터 리드를 팀장으로 해서 보내서 그 원인을 파악해라. 가서 월터 리드 팀들이 모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운 건 있었으니까 모기에도 일부러 물리고 연구진들이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서 결국은 모기에 의해서 이 황열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처절한 사투 끝에 모기를 어떻게든 없애면 이제 황열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당시 쿠바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쿠바에서 황열병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파나마 운하를 성공시키고 파나마 운하를 오랫동안 미국이 저기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또 역사에 또 네. 정말 큰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네요. 만약에 프랑스가 성공을 하고 혹은 또 프랑스가 생도맹그라고 지금의 IT 지역이죠. 거기서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했는데 군인들이 황열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손들고 가면서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메리카 지역의 프랑스의 관심이 떨어지고 루이지애나 지역, 중부 지역 거의 전체가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팔아버리죠. 미국에 팔아서 미국이 동부에만 있던 것들이 중부로 왔고 그 다음 멕시코에서 서부 지역 얻고 개척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광대한 지역이 된 게 미국인데 그럼 결국 확렬이 눈에 보이지 않게 미국이 부국으로 강대국으로 커가는 기본에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네요. 남군 북군 남북 전쟁할 때 말라리아도 마찬가지. 말라리아는 그 남쪽에서는 말라리아가 창궐했고 그 위쪽은 창궐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말라리아나 황열병이 미국 역사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 그것만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상당한 영향을 미쳤겠네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 원충은 이제 약이 있지 않습니까? 황열병에 대해서는 백신이 개발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댕기열이거든요. 댕기열은 역사에서 잘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역사는 쓰는 사람들이 서양 중심으로 많이 쓰고 근데 댕기열은 서양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는 약도 없고 백신도 없지 않습니까? 댕기열은. 이게 진짜 많이 죽거든요. 이것도 역시 목에 의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더운 지역들.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연구할 만한 우선순위에서 밀렸군요. 밀렸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의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세균이라는 얘기죠. 세균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볼바키아 피피엔티스라고 하는 세균이죠.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점점으로 보이는 네. 게 세균인 네, 거죠. 네. 저거는 지금 곤충의 난자, 알이죠. 아래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이 1920년대에 처음 찾아낸 세균이에요. 허티그라는 사람과 볼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모기에서 이런 아노펠리스라든지 이런 병을 일으키는 모기는 아니고 좀 다른 모기에서 찾아냈어요. 찾아낼 때는 발진티푸스라든지 병을 일으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1930년대에 허티그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였던 볼바크의 이름을 따서 볼바키아라고 이름을 짓고 잊혀졌죠. 문헌에 얼마나 인용되느냐를 보면은 거의 평평하죠. 평평하다가 명명하고 잠깐 관심을 받았다가 쭉 평평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야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관심이 확 늘었죠. 1970년대 이때는 저 때도 약간의 연구들이 조금 재밌는 현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병도 안 일으키고 곤충에나 감염시키지 사람한테는 감염도 안 되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몇 가지 관심을 갖게 된 게 곤충의 성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곤충에서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하고 재밌는 사실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볼바키아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을 봤더니 전부 다
모기가 단성 생식을 하는데 암컷만 살고 있네. 근데 항생제를 써서 세균을 죽였더니 수컷이 나오네. 항생제를 줬더니 암컷이 안 나오고 수컷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성을 조절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가만 봤더니 그 안에서 바이러스를 죽인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1990년대 2000년 되면서 관심이 확 늘어난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된 수컷이랑 감염되지 않은 암컷이랑 짝짓기를 하면은 알이 안 나와요. 불임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암컷이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핵심은 암컷인데 볼바키아를 갖고 있으면은 그 볼바키아가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모기가 사람을 물어도 댕기도 안 걸리고 안전한 거죠. 아프긴 하겠지만 없으면 수컷이 감염되게 해서 교미를 하게 해가지고 모기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 방법을 써야겠다. 근데 문제는 쟤네들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도 갖고 있고 세균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죠. 이집트 순모기라든지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라든지 얘네들은 그거를 갖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갖고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거죠. 모기 수컷한테 세균을 감염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감염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한 사람이 스콧 오닐이라고 하는 호주의 과학자. 처음에는 막 실패를 하고 해서 했는데 결국 성공을 하고 월드 모스키토 프로그램이라는 즉 세계 모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볼바키아를 갖고 있는 모기를 풀면 돌아다니면서 암컷 만나서 짝짓기 하고 이러면은 볼바키아를 갖고 있는 걔네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모기 자체가 줄 수도 있고 암컷은 볼바키아를 갖고 있으면은 물더라도 댕기를 일으키지 않고 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콜롬비아에 이렇게 실제로 그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댕기의 발생률을 77%나 감소시켰다. 엄청난데요? 예, 그렇죠. 무슨 약을 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세균 감염된 모기들을 풀어놨더니 그만큼 줄고 댕기에 의해서 입원한 사람들은 86%나 줄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90% 육박하네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세균을 잘 이용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또 지금 떠오른 저 늘리말이 떠올라요. 파스테르가 한 말, 이 세상에 기초과학, 응용과학 따윈 없다. 그렇죠. 오직 과학의 응용이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이게 떠오르네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바이옴도 우리 몸속의 세균의 조성들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것들을 바꾸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온 거야 비만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뇌질환들, 간질환들, 폐질환들, 장내질환들 뭐 거의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세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연구로 가고 있고요. 또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분변 이식술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선 주도적으로 처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 디피실레라고 현기성균인데 이것들은 우리 항생제를 쓰면은 우리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교란되면은 C. 디피실레가 증식을 해버리거든요. 얘는 또 내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방코마이신 같은 약을 쓰면은 오히려 안 돼요. 세균이지만 항생제를 써도 오히려 늘어나 버리는 그래서 심각한 장질환을 갖는데 유일한 치료가 바로 저는 분변 이식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시경 같은 걸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알약 같은 걸로 만들어서 넣어줘서 먹거나 하면은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조성을 바꿔서 자연히 그것들이 C. 디피실레라고 하는 세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어찌 보면 약간 그 생태계 조성을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고 세균을 가지고 기초 연구들을 생각해 보면 PCR도 마찬가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PCR에 대해서는 다 아죠. 코로나 이후로 다 아시죠. 네. 그게 어디서 왔냐고 생각해 보면 멀리스가 운전하다가 떠올린 아이디어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실용화시킨 거는 아주 고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증식하는 세균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효소를 뽑아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처음 발견한 게 미생물학 교과서 저자인 그렇죠. 그 사람이 할 때는 온천에서 그 세균을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겠습니까? 사실은. 궁금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오로지 궁금해서 어떤 금전적인 거나 나중에 어떻게 응용될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50년 후에는 뭐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그런 기술이 되기도 했죠. PCR 없으면은 진단도 그렇고 지금 생물학 실험실 실험은 뭐 못하는 거죠. 크레이그 벤터 같은 휴먼지놈 프로젝트를 공공기관과 경쟁했던 그 사람은 이제 인공 생명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것도 한 이유가 이제 세균을 이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갈아치워서 유용한 특징만 갖는 세균을 만들어서 세포 공장을 만들어 만들어낸 그런 연구들 혹은 콜럼 센싱이라 그래서 세균이 자기가 얼마나 있는지
되는지 아는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 헤이스팅스가 연구했을 때는 그냥 오징어에서 발광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그 연구가 지금은 이제 쿼럼 센싱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첨단 그리고 세균을 제어하고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로 발전을 했죠.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저거를 우리가 교란시키면은 마치 우리가 이 전파 방해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쟤네들도 그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균들이 이제 의사소통이죠. 얼마나 있는지 서로 물질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그것들을 교란시키면은 병원균 같은 경우는 제어할 수 있고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잘 아는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것도 저것도 세균이 바이러스를 들어왔을 때 저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이죠. 세균의 면역. 항체 같은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저런 거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있네 이런 걸로 하다가 저거를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세균의 면역, 세균을 이용하는 이런 걸로 왔는데 볼바키아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더 폭넓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세균은 병을 일으키고 우리가 늘 깨끗하게만 해야 되고 무조건 물리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혹은 미래 기술을 하는데 이러한 세균들, 미생물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더 폭넓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얘기 끝에 또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주셨는데요. 세균, 미생물은 우리가 이게 박멸의 대상이 적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이 반려자잖아요. 그리고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전공과 상관없이 사실 PCR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냥 저런 게 있어 보다가 저거 여기 쓰면 안 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활동이 많은 분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소개해드리고 새로운 현상을 소개해드리고 또 거기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응용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보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 연구 정말 중요하다.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 많은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얘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